여러분, 성공한 남자면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? 아마 많은 분들이 강인하고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실 텐데요. 한때 바로 그런 남성성이 성공의 유일한 상징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이상적인 남성상, 호모 마초쿠스가 어떻게 태어났고 또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남자답다는 말,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? 어쩌면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. 근데 정말 재밌는 건요,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시대마다 정말 계속해서 바뀌어왔다는 사실이죠. 하지만요,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그 시대에는요, 그 답이 정말 돌에 새겨진 계명처럼 절대적이었습니다.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는 딱 하나의 정답만 있었던 거죠. 자, 첫 번째 장입니다. 산업시대의 새로운 영웅, 남성성을 증명하는 무대가 전쟁터에서 공장으로 바뀌게 된 배경,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. 생각해보세요. 옛날에 사냥꾼이나 전사한테 제일 중요했던 게 뭐겠어요? 바로 강인한 육체, 그리고 지치지 않는 체력이었겠죠. 근데 바로 그 특성들이 이제는 전혀 새로운 전쟁터, 바로 공장에서 생존과 성공의 열쇠가 된 겁니다. 무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. 산업시대 공장, 생각만 해도 뜨거운 강철이랑 자욱한 증기가 막 떠오르잖아요. 그야말로 용광로 같았죠.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는 당연히 이 혹독한 노동을 맨몸으로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남성이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. 보시면 이게 바로 당시 사회가 남성들에게 요구했던 덕목들입니다.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강인한 힘, 지치지 않는 지구력, 그리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 흔들리지 않는 책임감. 이 시대의 남성은요, 말 그대로 산업사회를 움직이는 인간 엔진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겠죠. 자,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. 방금 우리가 봤던 그런 남성적인 특성들이 어떻게 부와 권력으로 가는 유일한 성공 공식처럼 딱 정해진 설계도처럼 자리 잡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아는 그 마초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됩니다. 이때 남자의 가치는요, 아주 명확한 세 가지 척도로 측정됐어요. 얼마나 많이 생산해내는가 하는 경제적 생산성, 경쟁에서 이겼는가 하는 경쟁에서의 승리, 그리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는 감정적 강인함. 이 세 가지가 그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는 전부였던 시대였죠. 보시는 것처럼 당시 남성들에게 주어진 성공으로 가는 길은요,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또 직선적이었습니다. 1단계, 일단 직장을 구하고, 2단계, 동료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기고, 3단계, 가족의 유일한 돈벌이 수단이 되고, 마지막 4단계, 그렇게 해서 부와 사회적인 힘을 얻는 것. 이게 바로 사회가 딱 제시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.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문장이 있습니다. 산업사회에서 남성이 창출한 경제적 부는 곧 사회적 관력으로 직결되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, 말 그대로 한 남자의 지갑 두께가 곧 그의 사회적 지위, 그의 영향력이 되는 아주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뜻이죠. 이 경쟁은요, 그냥 경쟁이 아니었어요.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그야말로 제로섬 게임이었습니다. 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오직 1등, 최강자만이 살아남아서 모든 걸 차지한다. 이게 바로 이 시대 남성들이 쫓았던 궁극적인 목표였던 겁니다. 하지만 여러분, 모든 빛나는 승리 뒤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잖아요. 자,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. 이 눈부신 성공신화 뒤에 감춰져 있던 그 어둡고 혹독한 대가는 과연 뭐였을까요? 이 화면이 그 성공의 명암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. 왼쪽에 빛나는 영광,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사회적 힘을 갖게 되는 것 뒤에는요, 오른쪽에 보이는 저 짙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. 상상도 못할 스트레스, 억눌린 감정,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깊은 고립감 같은 것들이요. 이런 말이 있었죠. 남자는 언제나 강하고 흔들림 없어야 한다. 이 믿음이, 이 강요가 남성들의 내면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. 슬프다, 두렵다, 이런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건 곧 나는 패배자다 라고 인정하는 꼴이었으니까요. 결국 이게 그들의 정신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.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. 사회가 강요했던 이 성공의 진짜 대가, 그게 개인의 삶에는 과연 어떤 상처를 남겼을까요? 그 대가는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. 실패하면 어떡하지? 하는 끊임없는 공포,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강박, 일에 치여서 가족과는 점점 멀어지고
심지어 자기 자신의 감정마저 부정해야 했던 그 고통까지.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이 치러야 했던 희생이 너무나도 컸던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. 견고한 신화의 균열.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단단한 남성성의 신화에 어떻게 금이 가기 시작했는지 그 변화의 조짐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그런데 세상의 규칙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. 이 짧은 한 문장이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. 남성 개인의 의지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시대의 거대한 파도가 이 마초라는 모델이 서 있던 단단한 땅 자체를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.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. 산업시대의 핵심 가치가 신체적인 힘과 그 힘을 쓰는 기계였다면 정보화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지식과 컴퓨터가 된 거죠. 가치의 중심이 근육에서 두뇌로. 와, 이건 정말 극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. 이 장면이 그 변화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. 정보의 세계에서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하는데 뭐 엄청난 팔근육 같은 게 필요하진 않잖아요.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근력에서 지력으로 바뀌면서 과거의 그 마초적인 능력들은 점점 힘을 잃어갔던 겁니다. 결국 한때 성공을 보장했던 그 완벽한 공식, 마초적인 남성성의 기술들은 이제 낡은 유물처럼 되어버렸습니다. 시대가 더 이상 그들의 강인함만을 원하지 않게 된 거죠.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. 산업시대를 지배했던 그 강인함의 신화가 저물어가는 지금, 그렇다면 미래의 남자다움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?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